제품을 쓰려다 보면 어떤 경우는 쉽게 되기도 하고요. 노상 하던 건데도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할 때 생각을 하면 책 속에 진리가 있듯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점검한다든가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카메라 각도가 좀 틀어졌나요? 잠시만요. 좀 맞춰보겠습니다. 맞추고 어떻게 점검하라, 어떻게 분량이 났을 것이다 라고 안내도 해줍니다. 네, 부품 또한 어떻게 점검하는 방법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보통은 기판 분량이다 라고 했을 때 기판, 어떤 기판이 분량이 났을 것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지침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판을 바꾸게 되죠. 이제 우리 그 엔지니어 입장, 전자 파트 수리하는 부품 소자들 찾아서 분량 여부를 판단해서 고치는 쪽으로 생각한다 하면 어떤 부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고장 났을지 그거를 부품으로 찾고 또는 회로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회로를 알아야 수리 진행이 좀 깔끔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수리와 회로와 더불어서 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래도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거, 우리가 보통 뭐 테크닉이다, 스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나면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못 고치는, 진도가 안 나가는, 한참 헤매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회로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습니다. 이쪽에 입력이 220 들어가 가지고 전압을 낮춰서 여기에 부하 전압 12V는 12V, 5V, 5V, 그리고 그게 전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 회로, 귀한 회로가 쭉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장이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발진 IC, PWM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파트는 4개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본보소대, 1소대, 2소대, 3소대라고 하면 각 소대별로 진지를 맡아 이 해야 할 임무들이 있는데 그 임무들이 서로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쪽에서 밀리는지 공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게 되면 중대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거를 구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아는 대로 해도 잘 안 되니까 그거를 좀 구분해서 파트를 좀 좁혀가지고 수색 범위를 좁혀서 결과치를 얻자 하는 게 이번 시간의 컨셉인데요. 그 중에서 이쪽에 피드백 회로에 해당되어 있는 중간, 실물에서는 이렇습니다. 이쪽에 입력이네요. 입력들하고 트랜스 있죠.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그리고 이쪽 트랜스 판들 건너뛰어서는 이게 2차단이고 그래요. 이와 같은 경우는 띠가 둘러져 있어서 좀 보기가 편하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트랜스 중간으로 해서 이쪽에가 핫 뜨거운 1차단이고 여기가 2차단 출력단이 되겠습니다. 기판은 이걸로 해볼 건데요. 회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파트라도 타임을 놓치게 되면 일을 안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IC 제조업 생산업체에서 IC도 보호를 하고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IC를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마땅한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전격 전압이라서 부하를 하나 따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땡기는 일이 많게 되면 좀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신 귀선을 통해서 여기에 신호를 주고 여기서는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쪽에 트랜스 통해서 다시 보내주고, 이 루프가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안 할 때 여기에 공장에서 생산 많이 해서 보내게 되면
창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손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수기 때는 비수기 때는 천천히,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듀티 사이클 이렇게 합니다. 주파수 점유율, 듀티 사이클. 이거. 그 중에서 중간 매체에서 이쪽에 교량력 역할을 하는 거, 병과 장기의 교량력 역할을 하는 게 하상한, 부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량력 역할을 하는 여기에 PC817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다리 4발짜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 살아있는 보드인데요. 출력단에서 찝기가 좀 뭐하니까 납땜을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출력단이 2가지인데요. 2가지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 회로에서는 1가지 단일 전원이고요. 제가 그린 거에서는 0, 5, 10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여기는 양전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양전원입니다. 그 중에 한 가닥 따서 콘덴서 양단을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 플러스, 내가 빨간색을 좀 납땜을 하고요. 마이너스 그라운드에다가 검정색을 연결을 하고요. 네, 합선 안 되도록 잘 했습니다. 전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테스터기 시원스럽게 나오는 거, 글자 크게 나오는 거를 연결을 해놓고 전기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라 다이오드 모드로 돌아서 현재 저항값을 보여주고 있네요. 입력 집어넣고 전기 들어갑니다. (5.019V) 나오고 있습니다. 5V라는 거죠. 5V. 현재 출력단 찍어 놓은 게 5V짜리 연결을 리드선 통해서 테스트를 보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빼고, 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콘덴서에서 방전되는 시간이. 꺼놓고, 요 회로만 테스트할 거예요. 이쪽 회로만. 요 회로만.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전기를 지금은 이쪽 회로에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번에는 반대로 역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전기를. 그럼 역으로니까 여기가 200씩 들어가면 안 되죠. 저압이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해당되는 5V를 넣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냐고요? 파워 서플을 준비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합니다. 준비가 됐고요. 네, 파워 서프라이 하나 앞에다 당겨 놨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 과정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 중간에 포토커플러 기준에서 여기를 빼고 여기에다가 LED,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12V면 12V, 5V, 5V 그대로 넣었을 때, 왜냐하면 이쪽에 220을 넣었을 때 출력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220을 넣으면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반대로 여기에다가 이게 5V 라인이다. 그럼 5V를 집어 넣었을 때 피드백 해가지고 여기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게 불이 켜지느냐,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전압이 들어가고 그라운드는 공통선으로 들어갔을 때 야가 불이 켜지게 되면 2차단은 문제가 없다. 피드백 회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회로를 점검하고자 TL43이라고, 그 다음에 PC817 포트커플러, 여기 저항에 해당되는 등가 회로, 이 부분 공식에 의해서 설계를 해놔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여기에 설계되어 있는 전압을 넣어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2차단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 나머지 걸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중되든지 아니면 일수되든지 삼수되든지 그렇게 보면 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PC817을 뺍니다. 여기는 여기 있네요. 네, PC817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빼고 뺐거든요. 그리고 2차단 쪽에서는 저쪽에 1번 핀 해당되어 있는 거 1번, 2번 핀에 있는 거를 이게 다이오드인데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광 다이오드. 이거를. 이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습니다. 봤을 때. 제가 끊어놓은 것은 아니고 구매하시다 보면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 걸 알 수 있어요. 이쪽에 컨덴서 같은 경우도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잖아요. 이게 길은 쪽 재보시면 길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합니다. 야채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 길고 짧은 거 이걸 왜 재보냐면 길은 쪽이 플러스잖아요. 띠에 둘러있는 쪽 마이너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플러스라는 뜻이죠. 짧은 것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게 길은 쪽이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류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잖아요. 극성을 맞춰서 꽂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번, 2번. 자, 그러면 1번으로부터가 에노드, 2번이 캐소드. 여기에 꽂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꽂고 제가 납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벌려놓고 납땜을 좀 해볼게요. 지금은 포토커플러 PC827 빼고 1번 자리 외에 에노드, 2번 자리에 캐소드라고 하는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잘 했고요. 이렇게 나와요. 보이겠네요. 불이 지금 이 자리, 그죠? 여기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여기에 어떤 걸 연결한다? 5V나 12V. 현재는 이 라인이 5V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5V를 입력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정을 맞춰서 이쪽에 악어 클립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파워를 켜볼게요. 전압이 파워 스프라이 전압이 0V인가요?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전압, 위에가 전압이죠. 전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발광 다이오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올려볼게요. (5.2V) 네, 0.01 mA에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불이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꺼볼까요? 미세 조정으로 한번 돌려봐야 되겠네요. 이걸 조금 더 해놓고 이 상태에서 미세 조정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켜지죠? 5.2V 정도 들어가니까 켜지네요.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4.8V는 꺼지고
좀 다시 전압 맞춰볼게요. 미세 조정으로 해서 5.1V 정도 되니까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여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2차 단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피드백 자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나머지 1차 단위 고장나다고 봤을 때 1차 단위든 아니면 2차 단위든 그쪽을 좀 보면 된다는 거예요. 피드백에로 귀환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떤 때는 바란스가 잘 안 맞아가지고 우리말로 시정수나 특성 이렇게 듯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수색 범위를 좁히듯이 파트를 조금 나눠서 점검하는 요령을 아시게 되면 수월하게 테스트를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5V 여기서 살짝 올려보면 보이시죠? 불 좀 대낮이라 그런가요?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피드백에로 이상 없죠? 네, 피드백에로 이상이 없습니다. 삐삐는 지금 현재 인두기에서 소리 나는 거고요. 원위치를 하고 이와 같이 연습,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가 PCB 기판을 이와 같이 통합보드도 있고요. 그리고 니스보드라 그러죠. 전원부만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할 때 랜덤이라 그러죠. 이것만 이렇게 해서 5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은 잘 없겠죠. 섞어서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 현재 동영상 링크 걸리는 거 말고요. 현재 동영상 목수의 꿈 채널 현재 동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주소, 성함,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시면 20명 해서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하고 입력하는 단계에서 주소나 연락처가 좀 잘 안 됐을 때는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착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목수의 꿈 채널에 댓글 달거나 또는 딴지 그러니까 악플이라 그러죠. 그러한 명단은 발송 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 왔을 때 혹시 내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나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경우는 뭐 좀 댓글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하여튼 20명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살아있는 거 위주인데 간혹 뭐 한두 대 아니면 받은 것 중에 안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요. 부품을 뺏어 쓸 수도 있기도 하고 살아있는 거 그대로 다른 데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부분도 뺏어 쓸 수가 있긴 있지만 아까 저는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두 손 어제 설명드렸나요? 두 손을 다 잡고 들고 있을 때 좋은 것이 생기게 되면 좋은 걸 못 잡기 때문에 한 손 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으로 저도 내려놓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보드를 받으신 분은 또 뭐 납땜 연습도 할 수가 있죠. 이거 관계 없이 한다 그러면 납땜 연습도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로 공모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다시 또 제가 나중에도 납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파트를 좀 쪼개서 길게 세세적으로 심화 과정처럼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때 다시 또 활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풍기로 하는 건지 인두기로 하는 건지 또는 칼팁으로 하는 건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드들을 챙겨서 5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거 예를 들어서 안 된다든지 또는 뭐 교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번 받고 나서는 저에게는 제가 2차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비용은 택배 비용은 수신자 부담으로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착불로. 박스는 너저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물론 다른 데서 박스 온 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거다 다시 꾸러미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박스가 깔끔하고 깨끗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알아서 하시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주문 안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 선착순 20명 보내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각 파트마다 이렇게 책에 안 나오는 수리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 좀 하고 뭐 했던 내용들, 이렇게 실습, 실험을 통해서 한 내용들, 테크닉, 스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심화 과정처럼 좀 영상으로 올려보고자 이번 시간에는 중간에 PC817 해 보았습니다. 전자수리에서 브랜드 채널로 정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